함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 각이란 말 되게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대응을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fx에서 y로에서 정의역 x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다를 때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하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1대1 함수라 부르기로 했죠. 함수 f가 x에서 y로 1대1 함수일 때 특히나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함수 f, x와 x에서 x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아요. 이때 각 원소 x가 그 자신에 대응되는 경우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항등함수다라고 했어요. 그쵸? 항등함수다. 그 다음에 함수 5번 볼게요. fx에서 y로 해서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x에 공역 y의 오직 하나의 원소 c에 대응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상수함수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두 집합 x, 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따지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x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켰을 때 과연 그게 y에 있냐 없냐 이제 그것만 따지시면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얘를 보시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y에는 마이너스 1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함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어요. 1대1 대응. 여러분 1대1 함수는 어떻게 먼저 따져요? 기억나세요? 1대1 함수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칠게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과 평행한 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네요. y 값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x가 또 달라요.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고 얘는 1대1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기역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누구누구만 되냐면 기역과 니은만 되고요. 항등 함수는 기역만 됩니다. 오직 하나.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디귿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러 갈게요. 예, 드디어 나왔네요. 합성 함수. 두 함수 f, x에서의 y, 그 다음에 g는 y에서 g로 이제 가는 함수인데요. 집합 x의 각 원소 x의 집합 g의 원소, 이제 얘를 대응시키는 거죠. g of fx를. 그때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함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G of F 이렇게 쓰기로 했죠. 예. 그 다음에 역함수 나왔습니다. 역함수 나왔는데요. 역함수의 전제 조건은 기억나십니까? 네, 1대1 대응일 때만 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집합 Y의 각 원소 Y에 fx는 y인 집합 x의 원소를 대응시킨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f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쵸? f 인버스. 그 다음에 2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는 직선 어디에? 되게 중요한 말이죠. y는 x의 대칭입니다. 얘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네.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G of F와 F of G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죠?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으니까요.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함수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G, Fx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하고 요 자리에 이제 Fx가 들어가는 거죠. 3x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얘는 계산하시면 fg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G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더하기 2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6.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데 지금 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어요. 이런 문제 많이 풀 때 이제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f 역함수 5가 만약 a라고 한다면 fa는 5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a를 대입하시면 4a 빼기 3은 5가 되고요. 4a는 8이 됩니다. 따라서 a는 2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 값이 우리가 원하던 계산 결과니까 이걸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함수의 성질이 나왔는데요. 여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요.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가 적용이 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도 바뀌고요. 역함수의 또 역함수라는 것이 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 같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f 오브 f 역함수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f랑 f 역함수 합성하면 어차피 항등함수 되니까 얘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의 결과는 결국 여러분이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네, 앞부분은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GF1이 되는 거라서 F1은 어떻게 돼요? F1은 마이너스 4네요. G 마이너스 4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도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주어진 영역에 이렇게 x랑 y가 이렇게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뭐다? a가 0보다 큰 직선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그때 이제 1대1 대응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x, y,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네, 지금 마이너스 2에서 여기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이 과연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직선은요,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점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요 점이 뭐 누구냐면, 3,4여서 요 두 개의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3,4를 지나야 돼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렇게 대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4는 3a 더하기 b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빼볼까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인가? 예. 그럼 이제 a가 어떻게 됩니까? a가 2분의 3이 나오네요. 그쵸? a가 2분의 3이고 여기다 쏙 대입해 보시면 4는 2분의 9 더하기 b가 되네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a랑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한 번만 더 답을 좀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예. 네, 이렇게 함수값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 된 결과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여기 이제 합성함수 된 결과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합성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 fx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ax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요. 얘가 이제 2x-3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건 a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값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a가 2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b는 자연스럽게 3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식을 좀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2x 더하기 3 더하기 c는
2x-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니까 결국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겠죠. 그럼 결국은 C는 뭐가 된다? 6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네. 그래서 지금 A는 2고요. B는 3이고요. C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갈까요? 8번. 네.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독특하게도 이제 원래 합성함수에서 성립하지 않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게끔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한번 합성을 해보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f 오브 g를 구하겠습니다. f gx 계산하시게 되면요. 예, 마이너스 2x 더하기 k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 오브 f라서 gf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g 2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k 뭐 이렇게 됩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k 더하기 2라고 하는 부분과 4 더하기 k라는 부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k는 결국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결론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네. 두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 오브 h가 g가 되는 1차 함수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는 h 오브 f는 g가 되는 1차 함수 x를 구하는 건데 뭐 이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좀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 함수니까 hx를 ax 더하기 b라고 두겠습니다. a는 당연히 0은 아닙니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접 합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fhx를 직접 구해서 그게 이제 gx다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쏙 넣었고요. 이 x 더하기 2b 더하기 3인데요.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gx니까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요. a는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2b 더하기 3은 1이니까 2b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hx는 여러분이 2분의 3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를.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hx를 ax 더하기 b라고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hfx 합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a, 2x 더하기 3 더하기 b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2ax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3x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9 더하기 b가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 b는 뭐가 되냐면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hx가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쵸? 9번 가겠습니다. 10번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함수 fx는 ax 더하기 1의 역함수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합성한 다음에 x를 넣으면 우리가 x였고요. 원래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y가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문자가 어쨌든 같은 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합성하면 뭐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뭐 사실 상관없어요. 이 문자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생각하냐면요. 합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다 똑같이 f를 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fx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x 합성하면 자기 자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 결국 같은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조금 불편하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합성한 게 좀 x가 들어간 게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f랑 합성하는 방향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럼 이거 불편하시면 여기다 합성하면 되지 뭐 여기다가 그쵸? 여기다 이렇게 x 이렇게 합성하겠습니다. 불편한 친구 혹시 있을까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요. 이 결과가 x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선 이렇게 풀게요. 그럼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합성하면 ax 더하기 1 더하기 1이 x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제곱 x 더하기 a 더하기 1은 x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인데요. 얘가 이제 이미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항등식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여기가 될 수 있는 값은요. a제곱 마이너스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가 여기도 역시나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a는 뭐가 된다?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 문제는 조심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거 하나 드릴까요? 요거 이제 1번으로 계산하고 요거 이제 2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f-1. 그러면 먼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0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번식이라고 그러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하면 얘는 2번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계산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자 4거든요. 근데 이번엔 4예요. 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예, 4라고 하는 숫자는요.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번엔 1에다 넣고 대입하셔서 계산하셔야 되는 이렇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4 더하기 5에서 9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계산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2번은 이렇게 역함수에 대한 값을 물어보지만 이 결과가 아마 A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FA는 그럼 오히려 B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두 가지를 가정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1번식에 대입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5인데 이 결과가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산해보면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식에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는 뭐가 되는? 1이 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A제곱은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A제곱은 4가 되는 따라서 A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2랑 마이너스 2가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A는 뭐였어요? 0보다 작은 거였으니까 여러분 얘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A 값이 마이너스 2였고요. A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얘가 계산했을 때 뭐였어요? 9였고요. 마이너스 2니까 정답 뭐다? 7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12번 문제네요. 12번 집합 1, 2, 3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먼저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여기 계산해 보면 돼. 천천히. 먼저 네, 1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1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1에서 거꾸로 올라가요. 그럼 3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3에서 또 거꾸로 올라가네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먼저 G3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3을 먼저 계산하시게 되면 G3 이렇게 되는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F1이고 F 인버스 1인데 F 인버스 1은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래서 1과 2의 합이니까 정답은 뭐다? 3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발전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발전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얘는요, 여기 들어가는 아이가 짝수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얹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홀수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딱 등장한 숫자가요, 99라고 하는 홀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계산을 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F99는 홀수니까
2분의 99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1번식과 2번식 중에서 2번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드디어 5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합성할 때는 결국은 요걸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합성한다는 건. 근데 지금 여기서 50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F50이라고 하는 건 짝수거든요. 그래서 2분의 50으로 해서 25가 나온 거죠.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합성 횟수를 여기다 쓸게요. 합성 횟수. 이게 지금 세 번째 합성하는 겁니다. 25를 넣을 거예요. 25를 넣을 건데 25는 홀수예요. 그래서 아래식에다 넣어야 돼요. 그럼 13이 나왔네요. 이제 네 번째 합성할 거예요. 13입니다. 13은 홀수예요. 2분의 13 더하기 1. 그러면 2분의 14. 7이 나왔어요. 그럼 아직 1이 아니니까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F7을 계산할 건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수니까 2분의 7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8이 되고 4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합성할 거예요. 4를 합성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수잖아요. 2분의 4니까 2가 되죠? 일곱 번째 합성하겠습니다. F2를 계산할 겁니다. 2분의 2죠? 드디어 1이 나왔습니다. 우리 합성 몇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래서 7번 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7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규칙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1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보시게 되면, 얘를 좀 확대를 할까요? 우리는 이제 y는 f of g의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f of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또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관련 있는 문제가 몇 번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혹시 물어보신다면 전 11번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fx는 어떤 아이냐면 지금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1을 기준으로 식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아이냐? fx는 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를 따르게 되냐면 얘는 여기를 따르게 되죠. 그렇죠? 여기. 그런데 내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따르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1보다 내가 큰지 작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0과 1 사이는 그래프가 2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누가 기준점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굉장히 중요해요. 1. x가 1을 기준으로 작냐 크냐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함수가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1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예. 좀 지우고 얘를 이제 파란 색깔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gx는 어떤 아이냐? gx는 얘도 지금 1을 기준으로 꺾여 있어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네. 얘를 그래서 함수를 두 개로 갈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부분에선 여기 함수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네, 여기 식을 따르게 되니까 네. 얘도 이렇게 좀 색깔을 쓸까요? 예. 여기 식을 따르게 되니까 예,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식을 쓰게 되면 2x-2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합성. fg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린 누굴 그릴 거냐면 이 f를 그릴 거예요. f. 근데 아까 전에 f는 어떤 아이라고 했죠, 여러분? f는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아이가 1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가 되게 중요해요. 1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이 1번식이 합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요 식에 이제 합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 들어가는 아이가 1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따져야 되냐면, 근데 여기 들어간 아이가 gx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gx의 치역에 해당하는 아이가 결국은 f에서는 정의역이 될 거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1을 넘어서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1인 점을 넘어서는 요걸 찾아야 돼요. 근데 얘가 누구냐면, 근데 얘가 1과 2의 사이에 정확히 있으니까 얘가 2분의 뭡니까?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요, 갈라야 돼요. 세 개로 찢어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0과 x가 이렇게,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2가 똑같이긴 하지만 얘가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1을 넘어서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얘가 똑같은 식이지만 2분의 3을 넘어서는 순간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갈라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이 문제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식을 굳이 이렇게 나눠 쓰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했을 때 얘는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보다 크거든요. 예. 그래서 F에서 합성해야 되는 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0과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어진 식이, 여기 색깔이 이거밖에 없지. 예. 주어진 이 식이 어디에 합성이 되는 거냐면 1번식에 합성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2배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고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3보다 작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네, 1번식에 여전히 합성이 되죠. 왜냐면 그 값이 치역에 해당하는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합성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4x-4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의 3보다 x가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얘가 드디어 1, 2를 넘어서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있죠. 요 두 번째 식에 합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4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라는 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역을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f의 정역에 해당하는 gx의 치역이 1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1이고요. 여기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2분의 3을 기준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식으로 접근한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그림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 한번 싹 지워볼게요, 여러분. 예, 이제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아이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F라고 하는 아이 요거 이제 그릴 건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맞아요.
f를 그릴 건데 요 i가 과연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f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f를 먼저 살짝 들여다 보겠습니다. f라고 하는 i는요. x는 1을 기준으로 좀 끊겨져 있어요. 이게 식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fx는 어떤 i냐? fx는요, 이런 i예요. x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x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화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x가 만약에 1에서부터 0까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럼 오히려 애초에 모였다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니까 거울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쵸? 이런 그림. 요런 그림이요. 예. 이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x가 1에서부터 2까지 커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x가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얘는요, 어떤 그래프를 따르게 되냐면 위에서부터 쭈루리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x가 2에서부터 1로 만약에 줄어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아까처럼 오히려 2가 뭐가 돼요? 2일 때 0인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이거 지금 초록색이랑 뭐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대칭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아세요? 예, 거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2에서부터 1로 변화를 한다면 x가. 그쵸?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x가 만약에 0에서부터 2까지 변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그때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런 꽃갈 모양이 그대로 돼야겠죠. x가 0에서부터 2까지 바뀌었으니까 이런 꽃갈. 그쵸? 꽃갈은 좀 지우겠습니다. 꽃갈을 그리는데 저 위에 있는 보라색 깔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 되세요? 여기 준비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볼게요. 이런 그림을 그리실 때는 합성함수는 지금 보시면 g가 먼저거든요. g. 그래서 최종적인 함수는 이 i는 어떤 i냐면 gx의 정의역에서 시작해서 네, fs의 누구로? 공역으로 끝나는 그런 i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i는 여기 정의역은 그대로 gx의 정의역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네, 똑같이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갈라진 부분.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거 그대로 갖고 오세요. 봅시다. 저랑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누굴 그릴 거냐? 여기다가는 fgx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지금 이제 G 입장에서 x가 0에서부터 1까지 달라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때 여기서 gx는 어떻게 되고 있어? gx는 1에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1에서부터 0으로 되고 있어요. 요 알맹이가 1에서부터 0까지 알맹이 fx라고 하면 알맹이는 얘가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f의 g가 합성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 알맹이는 gx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1에서부터 0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그림이 와야죠. 이 그림 무슨 그림이야? 2에서부터 0으로 뚝 떨어지는 이 그림이 오는 거죠. 이렇게.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제 x가 1에서부터 2까지로 바뀌어요. x가 1에서부터 2까지 바뀌는데 그때 gx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gx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 변하죠. 0에서부터 2까지?
gx는 fx의 알맹인데, 알맹이가 뭐라고? 0에서부터 2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림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그림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는 뒤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드디어 마지막 네, 여러분 제가 15번은 파일을 안 만들어 놔서 예,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일단 볼게요. 15번 x는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f of fx 더하기 f 인버스 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랑 g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가는 f는 1대1 함수, g는 항등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잠깐 좀 뜯어보면 g는 이제 항등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g3은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오니까 3인데 얘가 이제 f3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f3도 어쩔 수 없이 3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제 다조건에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값은요. G2와 G1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G는 항등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F1, 여기는 2, 그 다음에 F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이제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f1이 1이고 두 번째는 f1이 2가 될 수 있어요. 3은 될 수 없거든요. 이미 f3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f1이 2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f2가 2가 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 식에다가. 그래서 이제 성립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1이 1이고 f2가 2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지? 예. 2는 2다. 이런 게 성립해요? 예,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x고 f1이 2인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f2는 자연스럽게 1이 되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2는 네 1이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였구나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공한 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F를 좀 한번 그려볼게요. F, 네. F는 어떤 아이냐면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인데 1일 때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1이 되는 3일 땐 3으로 가는 함수였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3을 썼어. 화살표인데. 그래 놓고 이제 얘를 계산하는 거죠. 이거 문제 잘못 썼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요?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F2인데요. F2 계산할까요? F2. 그럼 F2인데 F2는 여기 지금 보시면 1이에요. 1. 그래서 여기 보면 계산하면 F1인데 결국 F1은 또 뭐냐면 결국 2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인 결과가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3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